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 대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연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9일 오후 2시 적진인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승에 그친 KB손해보험은 5승 29패 승점 21점으로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세트에서 우승팀은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스코어 24대 25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연속 득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1세트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리의 기운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1세트 이후 KB손해보험은 집중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세트에서 내리패하면서 허무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 삼각편대의 득점력은 좋았습니다. 40%가 넘는 공격 점유율을 차지한 비에나는 양팀 내 최다 득점인 27득점을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55.81%로 높았고 홍상혁과 황경민은 각 13득점, 11득점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우승컵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안산상 록수체육관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해 연패에 빠졌습니다. 막판 레이스에서 힘이 빠진 대한항공은 22승 13패 승점 68점을 기록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우리카드의 승점 1점 차로 밀리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격과 블로킹 부문에서 OK금융그룹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서브 및 범실 등에 있어 상대 팀에 크게 밀렸습니다. 서브의 열세와 쏟아진 범실은 이날 경기에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접전 상황마다 상대의 서브 득점이나 범실이 나오면서 흐름을 빼앗겼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정지석이었습니다. 정지석은 22득점, 공격 성공률 50%를 달성하며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무라드는 15득점, 공격 성공률 35.48%에 그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14득점, 김규민은 10득점을 추가하며 쌍포의 뒤를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B손해보험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전 우리카드전 패배에도 KB손해보험 삼각편대의 고른 활약은 눈에 띄었습니다. 비에나가 27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홍상혁이 13득점, 황경민이 11득점을 뽑아내며 삼각편대의 공격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자력 우승이 불발된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OK금융그룹전 승리가 절실했으나 풀세트 접전 끝에 무너지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포짓 스파이커로 출전한 무라드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면서 발등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임동혁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임동혁의 출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삼각편대의 안정적인 공격을 내세운 KB손해보험이 두 경기 연속 4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대한항공을 누르고 연패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KB손해보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현대건설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아베크롬비가 이날 16점으로 분전했으나 그 외 공격진들의 득점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완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블로킹에서 5대11로 크게 열세를 보였습니다. 1세트에서 12대9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표승주의 퀵오픈 범실과 현대건설의 연속 득점에 밀려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2세트에서는 20대 20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육서영의 공격 범실과 현대건설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결국 세트를 내줬습니다. 3세트에서도 치열한 경기를 이어갔으나 16대 17에서 상대의 높은 벽에 다시 한번 가로막혔고 이어진 서브에이스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세트를 내주며 결국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기분 좋은 승리를 추가하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부키리치가 15점, 배은하는 12점, 김세빈은 11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내내 한국도로공사는 강력한 공격과 블로킹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첫 세트에서 부키리치와 김세빈의 활약으로 초반 리드를 잡은 뒤 나머지 2, 3세트에서 배은하의 득점 가세와 김세빈의 블로킹으로 GS칼텍스의 추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GS칼텍스는 3세트에서 오세현과 실바의 블로킹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연이은 블로킹과 공격 득점으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기업은행은 최근 아베크롬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공격진들의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6라운드 들어 팀 공격 성공률이 34.3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팀의 강점인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에이스 부키리와 배은하가 중앙과 측면에서 활약하면서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한국도로공사가 블로킹에서 세트당 1.78개로 기업은행의 세트당 1.56개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수를 보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기업은행을 제치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원주 DB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DB는 원정에서 부산 KCC를 꺾고 우승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DB는 9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KCC와 원정 마지막 경기를 펼쳐 접전 끝에 114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KCC 원정 전승을 거둔 DB는 시즌 37승째 거두고 자력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뒀습니다. 올 시즌 유일한 평균 90득점 팀답게 시원시원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외국인, 국내 선수 구분 없이 득점력이 높은 DB는 우승에 가까워질수록 선수단의 공격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능력을 보이는 디드릭 루슨, 제프 위디 두 외국인 선수의 조화가 DB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날 DB는 원주 산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벤치에서 출발한 루슨은 27분 49초를 뛰며 3점슛 6개 포함 31득점을 올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종규, 강상재 그리고 이선 알바노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에 보탰습니다. 다음 KT는 2위 경쟁팀 창원 LG에 패하며 플레이오프 직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T는 같은 날 창원체육관에서 LG와 맞대결을 펼쳐 87대 76으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17패째 기록한 KT는 단독 2위에서 LG와 나란히 공동 2위 팀이 됐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 수비의 공격력이 무기력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좋았던 KT였지만 A매치 휴식기 이후 6경기 평균 90.1실점을 할 만큼 수비에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압박 수비로 숨막히는 경기력을 펼치는 LG 상대로 답답한 공격력을 전개해 나갔으며 상대 수비의 실책만 12번 팀 스틸 9번을 허용해 직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날 KT는 페리스 베스와 하윤기를 제외한 선수들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베스는 여전히 득점력으로 26분 54초를 소화해 26득점을 기록했고 하윤기 역시 13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동료 지원이 없어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세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납니다. DB는 상대에 따라 용병수를 다르게 가져가며 루슨, 위디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DB의 경기력은 리그 막바지에 가면서 더욱 막강해졌고 이는 DB의 자력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놓았습니다. 반면 KT는 호은 합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수비가 불안정해지면서 A매치 휴식기 이후 6경기에서 4패로 단독 2위에서 공동 2위로 하락했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히 높지만 그보다 높은 실점 때문에 KT는 직전 승리의 기세를 다음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세를 높이며 자력 우승까지 단 1승만 남은 DB가 홈에서 KT를 꺾고 우승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서울 삼성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13일 손호와의 홈경기에서 80대 94로 패했습니다. 지난 3일 손호를 상대로 연패에서 탈출했던 정관장은 이어진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14승 32패로 9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습니다. 최성원이 3점슛을 5개나 성공시키며 17득점을 기록했고 로버트 카터는 16득점 10리바운드에 머물렀습니다. 배병준이 11득점, 박지훈과 이우정이 각각 10득점을 올렸습니다. 정관장은 1쿼터부터 손호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카터 홀로 오누아쿠를 막지 못했고 이정현까지 가세하면서 1쿼터를 11대 24로 밀렸습니다.
정관장은 29대 55로 밀린 3쿼터 최성원과 배병준이 3점슛을 기록하면서 따라잡는 듯 했지만 오히려 점수차는 벌어졌습니다. 4쿼터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정관장은 결국 점수를 뒤집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다음 삼성은 9일 잠실에서 열린 손호와의 경기에서 92대 86으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한 삼성은 11승 36패가 됐지만 최하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코피 코버는 31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이정현이 3점슛 2개를 포함해 15득점을 올리면서 간만에 좋은 활약으로 코번을 따라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윤성원이 3점슛 성공률 80%를 보이며 1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빡빡한 수비와 얕은 안조로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이 앞서가긴 했지만 2쿼터 전성현의 3점 2방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양팀은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삼성이 코번의 골밑 득점과 윤성원의 속공 플레이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은 손호와의 연속 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카터 외에 득점할 선수가 많지 않은 정관장은 카터가 골밑에서 묶이면서 득점력이 저조해졌습니다. 삼성은 최근 코번의 활약 외에도 이정현과 윤성원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시즌 막판 많은 승수를 쌓으며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1승 4패로 밀리고 있는 삼성이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맞대결에서 짠물 수비로 60점만을 내주며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